안녕하세요, MC 자세입니다. 제목이 어마무시해서 대단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마치 예전에 우리가 배운 나의 문화유산 답사기나 징비록 같은 정도의 제목이라. 근데 별건 아니고 제가 자가정비를 시작한 지 이제 한 3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아마도 이 영상은 자가정비를 하고 계신 분이라면은 추억을 크게 공감하시거나 자가정비에 도전하시려는 분들에게 조금 아주 미약하게나마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만들어 보았습니다. 이번에 저의 에마 벤니, 이 벤니의 크랭크 케이스를 거의 40만원 정도를 들여서 신품으로 교체했습니다. 그러다 겨울이고 최근 바이크를 거의 타지 못하고 지하 주차장이 있지만 그래도 오일도 교체해주고 자가정비 무엇을 할지 구상도 하면서 나름 재미있게 바이크 라이프를 보내고는 있습니다. 사실 제 구독자분들 중에 자가정비 영상을 보고 오신 분들도 많고 또 댓글로 도움이 되었다는 분들도 있어서 제 경험과 함께 바이크에 대한 낭만을 한번 담아보고 싶었습니다. 자가정비 하는데 왜 스쿠터 크랭크 케이스를 40나 주고 갈았을까 하시는 분도 있을 것이고, 크랭크 케이스가 뭔지도 모르시는 분도 있으실 거예요. 사실 영상에서처럼 지금은 닌자 650의 페어링을 거의 다 분리해 둔 상태예요. 왜냐면은 어느 날 USB 소켓도 블랙박스도 전원이 나가버렸어요. 근데 제가 자가정비에서 가장 두렵고 도전하기 힘들어했던 것도 이 전기 쪽인데, 왜냐면 예전에 제가 전기를 모르고 만지다가 배터리 쇼트를 한번 경험한 적이 있어요. 아주 옛날에. 그리고 집에서 전기를 세게 한번 먹은 경험도 있고, 그리고 이전에 아주 젊었을 때 했던 일 중에 제가 음향일을 좀 한 적이 있었는데, SR 음향일을 했었는데 그때 전기에 대한 공식들도 배우고 그랬는데, 제가 문과거든요. 문과 성향인 제가 이게 너무 어려워서 전기는 매장 인테리어, 저희 매장 인테리어 할 때도 그냥 나 몰라라 이거 조명 이런 거 달아주세요 이 정도만 했지, 정말 전기는 미뤄두고 있었어요. 그 경험이 너무 그런 트라우마가 있었는지. 그래서 이번에도 이 전기계통 고장이나 이거 그냥 하지 말자 하고 수리 맡길까 하다가, 제가 이전에 올린 이 배터리 영상 있지 않습니까? 그 찍으면서 테스트기도 구입했었고 해서 다시 한번 찬찬히 공부해보자 하고 도전해보는 시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중학교 때인가요? 왜 우리 라디오 키트 만들 때 있지 않습니까? 남자들 그때 이거 되게 재밌게 했던 제가 기억이 있거든요. 근데 사실 이 테스트기로 도통 검사 이런 것도 모르고 플러스 마이너스 접지 이런 거 잘 생각도 안 하고 오토바이 전기 관련해봐야 배터리 교체나 어깨너머로 제가 배워서 할 줄 아는 정도였을까요. 근데 이번 기회에 이 일로 기초부터 차근차근 공부하게 되었네요. 다시 벤니 이야기로 돌아와서 제가 자가정비에 도전하는 과정은 이렇습니다. 우선 하려는 정비를 벤니에서 가장 먼저 테스트로 합니다. 그래서 벤니로 주행이나 성능 테스트도 되면 그 다음 커터급이죠. 제 단기통 듀크로 올라갑니다. 거기서도 임상 실험이 끝나면 이제 2기통 미들급 닌자로 또 올라옵니다. 물론 어떤 정비냐에 따라서 닌자와 듀크가 바뀔 때가 있습니다. 유럽 바이크와 일제 바이크는 좀 틀린 부분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거기서 모든 테스트가 끝나면은 드디어 제 리터급 스즈키 S1000 GT로 올라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 영상에는 벤니나 닌자 정비 영상이 많고, GT는 사실 아직 마일리지도 제가 이제 2년 정도 갖고 있었는데 7,000km밖에 못 탔어요. 한참 남았고. 그래서 단계의 마지막에 있어서 가장 적게 영상이 제작되고는 있습니다. 제 구독자분들 중에 GT 오너분들도 많으신데 항상 이 점 제가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벤니는 배기량이 가장 낮고 스쿠터이지만 저에게는 어쩌면 추억이 가장 많이 담긴 녀석일지 모릅니다. 이 녀석과의 낭만은 나중에 제가 따로 영상을 한번 제작해 보려고 합니다. 자가정비를 처음 결심한 이유는 뭔가 내가 타는 녀석을 내가 손으로 직접 만져보고 싶은 욕구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이전에도 바이크는 오래 탔지만 굳이 제가 정비를 하지도 않고 그냥 센터에 다녔던 게, 제 이전 영상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바이크를 타면서 사실상 2에서 3만 킬로 넘게 타본 적이 거의 없어요. 왜냐면 아실 겁니다. 그 전에 이제 기변병이라는 이 불치병. 그래서 항상 바이크를 바꾸니까, 그리고 지금처럼 다기종이 아니라 한기종만 가지고 있었으니까 굳이 자가정비를 할 생각도 들지 않았고요. 필요도 없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이제 조금 그래도 나이를 먹고 사는 게 여유가 있어서인지 뭔가 내 손으로 이놈을 좀 만져보고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처음 한 게 엔진 오일이나 배터리야 어떻게 교체하는지 원리는 충분히 알잖아요. 그러니까 바이크를 타시는 분들 이거는 충분히 어떻게 하는지 알아요. 근데 시도를 못할 뿐입니다. 그래서 엔진 오일을 먼저 도전해 보았습니다.
지금처럼 뭐 공구 전혀 없죠. 그냥 집에 그냥 단순한 복스 라쳇 이 정도 있었으니까요. 그렇게 벤리 엔진 오일 교체야 뭐 어려운 게 아니야 하고 처음 도전했죠. 물론 도전 전에 저도 영상 많이 찾아봤습니다. 영상들 볼 때마다 아 이거 뭐야 껌이네 하고 드레인 풀고 오일 뽑고 다시 드레인 결합하고 오일 넣으면 땡. 아 뭐 그때는 마킹 뭐 토크 이런 거 모르고 그냥 할 때였죠. 뭐 조이면 될 줄 알고 그냥 조였죠. 당연히 볼튼이 잘 잠궈야 오일이 새지 않는다 생각하고 꽉 조이는데 뭔가 툭 하는 느낌. 아 그리고 좀 헛도는 느낌. 그때 헐 이럴 때 아 뭐 됐다 하는 좀 시계 오잖아요. 아시죠? 그런 느낌들이 있으신 분들. 그래서 뭔가 불길한 느낌에 더 진행 안 하고 원인을 찾으려고 유튜브를 검색했어요. 아 그랬더니 오버토크 이거 정비 오버토크 중요하거든요. 소토크만 생각하다가 그냥 했는데 왜 토크를 지켜야 되는지 토크 렌치가 초보자들은 써야 되는지 그런 것들을 나중에 다 알게 됐죠. 보통 이런 영상들 보면 자신의 업종만 막 자랑하기 바쁘잖아요. 아 이런 걸 해서 이 정도 정비를 해야 돼. 근데 저는 저 같은 분들이 없기를 바라며 이 기록을 남겨봅니다. 맞습니다. 오버토크는 보통 이 오일 케이스라고 하죠. 이 오일이 순환해서 밑에 쌓이고 왔다 갔다 하고 오일 넣고, 근데 벤리는 스쿠터고 오일 케이스가 없고 바로 엔진 쪽이 케이스예요. 그래서 이걸 부품 파츠 리스트에도 보면은 정식 명칭이 크랭크 케이스라고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이 드레인 볼트가 박혀 있는데 거기 나사선을 그냥 날려 먹은 겁니다. 그런 경험이 지금의 다른 정비를 도전하게 만든 좋은 경험인 건 감사한 일이죠. 40만 원의 학원 수강비라면 뭐 그렇게 나쁜 건 아니니까요. 그 다음부터는 하나하나 공부도 하고 공구 쓰는 법, 뭐 토크 렌치, 그다음에 연장 쓰는 법들은 하나하나 찾아보게 되고 원리들을 공부하게 되더라고요. 그동안 뭐 테프론으로 잘 막아뒀습니다, 사실. 근데 언제부터인지 한계가 느껴져서 조금씩 누유가 생기더라고요. 바이크 타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이 누유에 되게 민감합니다. 이 아파하는 모습을 보이는 녀석의 크랭크 케이스를 새 걸로 교체해줘야겠다 마음먹고 드디어 3년 만에 교환. 아주 뜻깊은 날이었습니다. 아직도 잘 달려요 이 녀석. 그냥 방치할 수 없습니다. 이 녀석 정말 쓸모가 많거든요. 자가정비 솔직히 쉬워 보이지만 도전하기에 두려움이 있는 건 당연합니다. 왜냐면 모든 책임은 행위를 하는 자신이 가져야 하는 것이니까요. 하지만 그래도 매우 재밌는 게 솔직히 바이크를 땡기면은 두렵지만 어딘가 더 땡기게 되고 더 도전하게 되잖아요. 클라이밍도 뭐 스노보드도 모든 익스트림 스포츠들이 그렇지만 자가정비도 마찬가지입니다. 막상 도전하려면은 정말 눈앞이 깜깜하거든요. 이거 내가 할 수 있을까? 근데 하나하나 공부하고 알아가는 과정, 이 과정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걸 해야지 하실 수 있어요. 그냥 남을 보고 따라한다고 그거는 익혀지지 않습니다. 제가 그런 과정을 저도 해봐서 알고요. 그런데 이 하나하나를 알아가고 그 원리를 이해하는 과정, 그게 정말 흥미롭고 굉장히 재밌습니다. 근데 물론 이것도 성격에 맞으셔야 재밌을 거예요. 제가 보기에 등산과 약간 비슷한 것 같아요. 처음 도전하는 저 산이 너무 높아 보이고 하지만 올라가서 느끼는 그 쾌감. 특히 저는 공부를 그렇게 좋아하는 성격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호기심은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리고 무언가를 이루었을 때 그 만족감은 세상에서 제가 느끼는 감정 중에 가장 즐거운 감정이었습니다. 실제로 바이크를 타고 도로를 달리는 시간은 작년보다는 줄어들었고 올해는 경기 때문에 자영업자인 저도 더 열심히 일을 해야 하고요. 그래서 이전 시즌보다 더 많이 타지 못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이 녀석들을 하나하나 만지는 즐거움이 굳이 꼭 바이크를 타고 제가 좋아하는 정선에 가지 못해도 이 녀석들과 함께 한다는 것에 바이크에 대한 낭만을 더욱 느낍니다. 이번에 제가 가장 모르고 도전하기에 힘들었던 전기배선 이런 쪽도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이 있어서 굉장히 좋았습니다. 뭐 릴레이니 뭐니 알고는 있지만 확실히 그 원리는 이걸 왜 해야 되는지 그냥 생각만 하고 있었는데 공부하는 아주 좋은 기회가 됐고요. 이번 닌자의 USB와 블랙박스 고장, 그게 왜 그런 증상이 있는지 그 원인을 알아내고 그걸 고칠 수 있었고 그러면서 배선의 원리도 조금 더 알게 되었습니다. 그게 정말 재밌고 내가 뭔가 RPG 게임에 레벨업을 한 것 같은 느낌? 그런 게 있어서 아주 행복했습니다. 이 닌자 아페어링 같은 경우 분리하는 것도 굉장히 짜증나는 일인데 이렇게 해보니까 재미있고 또 레고 테크닉 블록 만들듯이 오늘 조금 하고 내일 조금 하고 뭐 언제 무엇을 할지 일정을 세워서 진행하는 것, 즉 빌드업하는 과정들이 굉장히 재밌는 것이 이 자가정비의 매력인 것 같습니다. 자가정비에 관한 영상은 이전 영상에 제가 올려두었지만 자가정비는 반드시 한계를 정해두고 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전문적인 부분은 전문 메케닉이 운영하는 사업을 가는 게 맞고요. 아니면은 내가 직접 메케닉이 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자가정비를 단순히 금액적인 부분을 세이브하려고 한다면은 그냥 스쿠터 정도, 그 정도가 전부라고 저는 생각해요. 공구를 사는 금액도 만만치 않고요. 그냥 따라하기보다는 원리를 찾아서 이해하고 손에 익혀야 하거든요. 이게 따라만 하다 보면 반드시 또 그 부분을 잊어버리더라고요. 저도 막 자가정비를 찬양하진 않습니다. 모두가 다 사람의 성향이니까 그 시간에 다른 것들을 더 이룰 수 있고, 그렇다면 굳이 자가정비까지 필요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도 예전에 그랬고요. 하지만 점점 더 배우는 것들이 한정적이 되고 옛것에만 젖어버리기 쉬운 그런 중년의 나이가 돼가고 쳇바퀴를 도는 듯한 생활에 이 취미는 꽤 괜찮은 취미입니다. 바이크를 빠르게 달리는 위험한 물건이지만 우리들의 즐거운 장난감이잖아요. 그걸 잘 가지고 노는 것, 그게 항상 즐거운 것이니까요. 자가정비를 단순히 금액 세이브를 하려는 목적으로 한다면 그렇게 재미는 있지 않을 것 같아요. 그것 또한 하나의 노동이 되는 거니까요. 하지만 자가정비를 위해서 수많은 데이터를 찾아보고 노트에 적어보고 계획을 세워보고 하는 이런 것들은 매우 재미있는 일입니다. 우리가 삶의 계획을 세우고 여행을 준비하고 세부적으로 준비해서 떠나면 아주 훌륭한 여행이 되듯이 무엇인가 내 삶을 계획하고 컨트롤하는 것이 매우 좋은 일이고 내가 살아있음을 느낄 수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크게 생각하지 말고 지금 당장 바이크 스탠드 하나 구입하셔가지고 세워서 체인 관리라도 한번 해보시면 매우 뿌듯함을 느낄 수 있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또 바이크 세차도 직접 해보시고 디테일링도 직접 해보세요. 뭐 디테일링 샵에 맡기는 것도 좋습니다. 하지만 본인이 그렇게 직접 하다 보면 바이크의 구조도 이해할 수 있고 무엇이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도 조금 더 체크하기가 편하고요. 풀린 나사나 볼트도 있으면 좀 조여주고 뻑뻑한 곳은 기름칠도 좀 하고 하면서 나의 장난감과 더욱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것, 그것이 나아가 우리 건강과 정신에도 좋은 영향을 미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가정비뿐 아니라 바이크의 주행도, 아니 그걸 넘어서 내 삶의 계획을 세우고 그걸 실행하고 거기서 조금의 성공을 이루는 것은 매우 행복한 일이니까요. 나사선이 나간 제 벤니 크랭크 케이스 하나 갈면서 참 많은 생각들을 하며 돌아보았습니다. 모두들 언제나 내 삶의 주체적인 사람으로 행복하게 살아가길 기원합니다. 우리의 행복은 남이 가진 것이 내가 없다고 불행하거나 남이 없는 것이 내가 많다고 항상 즐겁고 행복한 것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더불어 이전에는 열심히 탔지만 지금 환경상 바이크를 잠시 미뤄두고 탈 수 없는 라이더분들, 그리고 살아가기 위해 열심히 오토바이에 올라야 하는 분들, 또 새로운 도전을 위해 바이크 라이프를 꿈꾸는 그런 분들, 마지막으로 위험한 것을 알지만 그래도 내 삶의 활력소를 위해 스로틀을 당기시는 모든 라이더분들께 박수를 보냅니다. 올해 모든 것이 암울하게 시작하긴 하지만 그래도 설레는 마음으로 항상 행복을 이어가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MC 자세였습니다.